안녕하세요.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진행을 맡은 또양입니다. 투자는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만 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장기 분산 투자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볼 북한 이탈 주민 박유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착 12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많은 남자 탈북민 박유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금융 전문가 이상건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유성 씨는 네. 지금 뭐 여윳돈이 있으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 요거 비밀인데. 네, 오늘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제가 뭐 상품 하나 알려드려요? 네.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약간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주식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될까 막 이렇게 고민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딱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언제 들어가야 돼, 네, 뭐 사야 돼, 맞아요. 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종목 선정, 네네. 그다음에 마켓 타이밍, 시장 타이밍, 아. 언제 들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증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올해 몇십 년간. 네. 종목을 잘 골라도 물론 돈을 벌 수 있고요. 마켓 타이밍을 잘 맞춰도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춰 돈을 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산 배분, 분산 투자예요. 현대 금융 이론에서는 합의가 돼 있어요. 투자 수익의 무려 90%를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산 배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오늘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와, 정말 저의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네요. 네, 부자. 맞습니다. 부자 한번 돼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즘의 시대를 두고 투자의 시대라고 그래요. 네. 금리가 높을 때는 저축의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를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남한에서는요. 네. 은행 이자가 한 20% 됐어요. 우와. 예. 연 20%요. 예. 예금만 넣어놔도 내 돈이 4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나요. 원금이 엄청나네요. 되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떨어진 게 15%대예요. 그게 80년대. 네. 그러면 15% 정도 이자를 받으면 내 돈이 5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나요. 예금만 들어도. 와. 근데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금리를 또 낮춰가지고 거의 이제는 예금 금리가 많이 받아야 2%. 2%요. 네, 그러니까 2%로 내 돈을 2배로 만들려고 그러면 20%대 4년이었으면 한 40년? 한 36년, 7년 거의 맞추셨어요. 네. 만약에 금리가 은행이자 1%다. 그럼 내 돈을 2배로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70년이 걸려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나라에 살았어도 완전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네. 투자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안 하면 안 돼.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만 갖다 놓으면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사실 돈 버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상품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개별 주식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우리가 내가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꼭 먹고 알 먹고. 아, 네? 둥지 너무 털고 좋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품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오, 예. 궁금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또 복습. 네.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ISA 계좌. 투자도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계좌예요. 계좌. 계좌.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좌는 금융상품을 담는 뭐다? 바구니다. 바구니. 바구니다. 네. 금융상품 담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내가 담아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있죠. 말씀하셨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덜 내고 네. 투자도
할 수 있고 오. 이런 거를 시대에 맞는 필수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금저축계좌와 IS1에서 제가 상품 설명보다는 네. 이걸 어떻게 투자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무님, 저는 이제 ISA 계좌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 뭔가 약간 그 테러 단체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네요.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능 통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만능이냐? ISA도 계좌, 금융상품 박원이기 때문에 예금도 넣을 수 있고 적금도 넣을 수 있고 펀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접 주식도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아, 이 안에서. 그 네,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과 주식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국내 주식이죠 물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능 통장이라고 요즘 불러서 오. 요즘 이거를 만드는데 선풍적인 인기예요. 우리 또양 씨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네, 네.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요 모든 금융회사에 대부분의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ISA는 오로지 한 사람 앞에 1인 1계좌의 1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ISA가 왜 좋냐면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서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서민형이라는 것은 지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발생한 수익의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 아니 그냥 비과세인 거죠. 비과세요. 비과세. 예. 근데 내가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 네. 500만 원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100만 원. 100만 원도 남잖아요. 네. 여기선 세금을 내야 돼요. 전에 한번 배우셨죠? 15.4%. 가 아니라 아, 그래요? 또 깎아줘요 이거는 9.9%. 오. 들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 우대가 되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식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이거 뭐냐면 IS 계좌는 손익 통산이라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정말 만능 통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가입 같다는 조건은 생각이 까다롭지 않아요. 아, 그래요? 누구나 가입할 수 예. 있는 건가요? 성인들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서 가입을 하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가시면 네.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IS의 계좌로 주식도 하고 싶어. 네. 그다음에 요즘 뭐냐면은 ETF라고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 네. 이걸 가지고 이 기업을 10개를 묶어요. 네. 통으로 묶어서 한국의 10대 대표 종목이라는 지수를 만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S&P 500,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그 신용을 평가해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의 주식을 통으로 묶어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500개 기업을 통으로 묶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 개 기업이 아니라. 500개 살려고 하나하나 주문을 500번 내야 되잖아요. 네네. 500번 낼 필요가? 없는 거네. 한 번에 하나만 사면 이거 사면 내가 미국 500개 내가 통째로 다 사버리니까 내가. 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전기 자동차들 때문에 자동차들에 관심이 많아. 네. 그럼 전기 자동차 관련된 기업만 통째로 묶어서 네. 이 묶음으로 주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렇죠. 네. 자동차 ETF. 자동차 IT. 아. 그다음에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 많잖아. 헬스케어. 네. 그럼 막 이게 건강에 관련된 기업들만 다 모으는 거예요. 헬스케어 ETF. 그러니까 그런 묶음형 상품에 ETF라는 게 그냥 붙는 거구나. 예. 근데 ETF는 내가 은행에 가셔서 ISA를 가입하시면 그거는 ETF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도. 왜 또요? 거래해주게 해줘요. 근데 왜냐면 은행은 주식을 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고 주식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오로지 증권사에서만 할 수 증권사에서만 있기 할 수 때문에 그렇죠. 내가 ETF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주식도 좀 하고 싶다 이 계좌로. 그러신 분들은 증권사에 가서 만드시는 게 좋고. 증권사. 투자는 분산 투자만 그럼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분산 투자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대상에 대한 분산도 중요하지만
시간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IS의 계좌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S&P 500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을 묶어서. 내가 덩어리로 사는 거야. 이 500대 기업에 한국의 기업 중에 미국의 5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하나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미국에서 200년 동안 이 주가 그래프를 적립식으로 이렇게 불입을 하면 언제 투자했냐 상관없이 몇 년간만 투자했었으면 돈을 잃지 않았을까요? 몇 년 이상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10년. 에이 너무 길게 가죠. 너무 한 긴가요? 5년 정도 넣으면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만 그렇게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200년 동안 어느 시점에 투자했든 한 번도 200년 동안 돈을 잃은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절대 결국 없다. 마이너스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더 기간이 길 거예요. 네. 제가 23년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까주세요. 사실 내가 제 마음 얼마나 같아서는 되는지.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까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 그럼 꾸준히 이렇게 넣으면 제가 23년 동안 우량 기업들에 대한 우량 ETF 같은 거를 5년 이상 제가 투자해가지고 단 한 번도 저는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어요. 계속 플러스예요. 예. 장기 분산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5년 이상 하시면 5년 이 이상. 규칙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는 결코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도 이렇게 IS처럼 똑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거기도 이제 ETF 같은 상품들이 있는 게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ETF도 살 수 있고 거기 예금도 있고 거기에 뭐 글로벌 펀드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좀 보수적이야. 그럼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금을 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펀드랑 ETF를 해. 네. 난 1년에 한 번씩 난 이거를 비율을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이익이 난 거를 빼가지고 예금으로 옮겨요. 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재조정. 재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저축계좌 이게 개장 상품의 장점이에요. 감히 장담 드리는데 이것도 5년 이상 하시면 마이너스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와, 정말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20년 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그냥 나 몰라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가입해두고 고민하세요.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네. 말고 일단 가입을. 가입부터 하라. 네. 사실 제가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고 다시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이 상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장기, 분산 이 두 가지 단어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투자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ISA 자산관리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금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무님, 박유성 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